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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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진짜 봄처럼 화사한 목소리와 말씀으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요. 저희 여러 가지 이제 항상 그래요. 병원도 어쩌기 일종의 서비스업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민하고 네. 기술 개발하고 장비 찾고 아이고. 사용법 배우고 네네. 이렇게 자꾸 저희도 임프루브 그러니까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네.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느라고 많이 바쁘셨다. 적당히 바쁘셨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네네. 의료 의학 이 부분도요.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해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이렇게 치료했던 게 오래되면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새로운 약이 나오기도 하고 음. 치료 방법의 개념도 바뀌고 그러니까 네네. 계속 부단히 그 따라잡을 캐치업 한다 그러죠? 그렇죠. 캐치업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또 저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사실 주제가 그 생활 속의 각종 통증과 그 해결 방법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리뷰를 해볼까요? 뭐 하나씩 해보죠. 근데 흔히 이제 가장 생활 속에 살다가 아쉬울 때, 힘들 때가 뭐냐면 이를테면 뭐 담 결린 것 같은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너무 힘들죠? 한참 일하고 열심히 바쁘고 하시는데 다음에 딱 오면 헉 하시는 거죠. 헉. 그건 진짜 예고 없이 와요. 예고 없이 와요. 네네. 그리고 일도 못 하겠죠. 뭐 맞아요. 아프죠. 이게 삶의 질이 엉망이 되고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안 되면 네네. 이게 내가 나이가 먹었나 이게 웬일이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네. 어리고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그 담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슬프죠. 고목나무처럼 딱딱해져서 그런가.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렇게 네. 담이 오는 요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 그 이유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유를 아주 정확히는 몰라요, 사실은. 아, 하지만 네. 현상만 보면 이건 근육이 뭉친 거예요. 근육이 뭉친 것이다. 심하게 뭉친 거죠, 심하게. 네. 그냥 살짝 결린 정도가 아니고, 뭐랄까,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뭉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영어로 muscle spasm. 그리고 영어로 또 다른 말로 myalgia라고도 해요. 네. 풀어서 말하자면 근육이 정말 심하게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근육 자체가 아프다. myalgia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생각할 때 항상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논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일을 하다가 이를테면 뭐 간만에 나무 자르기를 하던 무거운 일을 옮기다가 근육이 맞아요. 놀라서 뭉친 거다. 근육이. 네. 그런 건 이제 근육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속에서 내가 신경이 정상이 아니었다. 이게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목뼈건 등뼈건 어디건 간에 네. 평소 신경이 아팠는데 어느 기회로 거기에 신경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거기 신경선이 지나가는 모든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다.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서 그 밑에 있는 신경을 돌덩이처럼 지지겼다. 이런 거. 두 그러면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일어날 수 거네요. 있죠. 그러니 현상은 그렇지만 이 원인이 어떻게 됐냐는 제가 잘 봐야죠. 그러네요. 신경이 먼저일까, 근육이 먼저일까 이런 걸 잘 봐야 치료 방향법이 결정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담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이제 치료하는 게 좋은지. 일단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따뜻한 찜질 해보실 수 있죠? 담이 갑자기 근육이 결린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찜질을 좀 해봐라. 네, 이럴 때는요, 따뜻한 찜질이 효과적인 인체의 모든 근육은 따뜻해지면 이완해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추우면 막 오들오들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추우면 몸이 오그라들고 굳어가죠. 이제 네네. 따뜻해지면 풀리죠.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표면 근육이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의 근육이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온열 찜질 이렇게 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뭐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화상 입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따뜻하고 기분 좋으면 네네. 솔솔 잠이 오거든요. 한숨 자고 나면 그 수건 얹었던 자리에 물집이 쫙 올라와 있죠. 그러면 진짜 아프죠. 일을 더 망가뜨렸죠. 아니 근데 이제 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뜨겁게 지지니까 너무 좋다. 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찜질이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학주로 뭐 깨뜨려서 하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지만 흔히 집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수건에다 물을 적신 다음에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순식간에 뜨거워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뜨겁고 다 좋은데 너무 뜨거워 버리면 그쵸. 피부는 화상을 입으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은 된다.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또 온열 찜질을 좀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온열 찜질하기 힘드시면 찜질방 가세요. 저 더 쉽잖아요. 아니 근데 원장님 저 오늘 진짜 아침에 네. 제가 인사말 드릴 때 어제 날씨가 은근히 추웠어요. 추웠어요.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네. 제가 생각보다 옷을 좀 얇게 입고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네. 온몸에 한기가 드니까 진짜 저는 찜질방을 안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가서 들어눕고 싶다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찜질방이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을 분명히 있죠. 네네. 여기 찜질방 문화는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죠. 추운 지방에선 다 있죠. 아 그건 그래요. 핀란드, 그죠? 러시아 뭐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몸의 근육은요 적당한 온도로 살살 녹여주면 그게 다 풀어져요. 웬만하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뭐 이제 온열 찜질 또 찜질방에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치 하시면 되죠. 아 스트레칭을 좀 해라. 스트레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여긴 라디오 방송이니까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네네. 유튜브 있잖아요, 요새 유튜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담 결렸을 때 하는 스트레치 뭐 이렇게 쳐보시면 우수수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는데 네.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이나 벽 같은 데 옆으로 서세요. 그래서 네. 담 결린 쪽 팔을 올리시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는 거군요. 올리고. 옆으로 올리시고 몸을 문 쪽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쭉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샌드위치 좀 이렇게 만들듯이 눌릴 수 있게. 당겨지게. 당겨지게. 당겨지게 스트레칭은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네. 천천히.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겨지면 대부분의 뭉쳤던 근육은 풀었다 당겼다 하는 과정 중에서 슬슬 약해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뭉쳐서 아프다 그러면서 꼼짝 않고 있는 거보다는 네. 스트레치를 통해서 네. 조금씩 이렇게 아프더라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풀면요. 살살 풀려요. 한 번에 다 하려지 말고 그쵸. 조금씩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마사지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허기사 그런 것들도 진짜 옛날에 많네요. 보면 너 이거 와서 좀 쳐봐라 여기 뭐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누가 와서 쳐주겠어요. 자식들 다 그쵸. 떠나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시면 되죠. 마사지건을 그러네요. 열심히 치시면 되고.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 하시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네. 뭐 저희가 담이 결렸을 때 온찜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때 온찜질을 하고 어떤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하는지 그 구분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아, 좋은 그래요? 질문이에요. 항상 물어보세요. 어떤 네네. 때 온찜질하고 어떤 때 찜질하냐. 네네. 그냥 쉽게 설명해서 만져봤을 때 네.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가 너무 뜨겁다, 따뜻하다 할 때는요. 네네.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때 냉찜질이고 네네. 거기 적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보통 온도거나 차갑다. 차갑진 않더라도 보통 온도다. 그럴 때는 보통 온찜질이 도움이 돼요. 특히 뭉친 걸 풀 때는 결코 냉찜질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더 뭉치겠죠? 더 뭉치겠죠? 네네. 근데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발목을 삐었어요. 잘못해서. 실수해서. 주로 많이들 그 부분에 부상을 입으시잖아요. 발목 접지르기도 쉽고 일하다가 넘어지기도 네네. 쉽고 해서 삐었는데 보니까 퉁퉁 붓고 아파. 음. 근데 만져보니까 뜨거워요. 그렇죠. 열이 펄펄 나겠죠. 그럼 거기다 대고 온찜질 하시면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누구나 아실 수 있죠. 네네. 그렇게 할 때는 그건 냉찜질을 하시는 거고 이게 계속 무릎같이 이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야. 네네.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아팠었고 시리면 더 하고 네네네. 그분들 날씨 꾸질꾸질하고 비 오고 그러면 더 아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하셔라. 음.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 어떤 관절이나 근육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뜨거운 거는요. 그게 인플라메이션이라 그래요. 부은 거예요. 네. 부은 거. 그건
그거는 균이 들어가서 곪은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 그러면 약간 좀 다른 뭐 염증 같은 염증이죠. 건가요? 염증이라 네네. 그래요. 염증. 염증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균이 들어가서 곪은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고 한참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할 수 없이 온도를 좀 낮춰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이 나서 열이 오를 테니까. 열이 오를 테니까. 네네. 네. 그 실제로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 거기다 대고 온찜질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때는 또 냉찜질을 진짜 해야죠. 아파요. 네. 사람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원리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네. 반대로 가시는 게 맞다. 아, 반대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열이 같이 동반되니까 네.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뭐 균이 들어갔을 때는 또 뭔가 또 달라지나요? 그럼요. 균이 들어가서 곪으면 그때는 감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음. 이때는요, 열만 나는 게 아니고 농이 생기고 분비물이 생기고 네네. 그리고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온몸이 오한이 오고 열이 펄펄 나고 하지만 네네. 몸 전체가 아파져요. 왜냐하면 균이 돌아다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항생제 치료를 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온찜질 냉찜질로 버틸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버티실 일이 아니다. 이때는 이제 진짜 네, 의료의 그럼요.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 몸이 아세요. 이거는 발목 아픈 게 아니고 온몸 전체가 다 아프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도 받고 또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봐야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찜질이나 스트레칭으로 안 될 때는 또 통증 클리닉에서 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요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셔야죠. 그렇게 안 되면 네네. 항상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쉽게 나자 쉽게 음. 꽃길 걸어서 쉽게 나는 게 낫지. 네네. 그게 뭐 이렇게 고생해서 결국 뭐 병원 안 가고 다 해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워낙에 병원이 멀리 있기도 했고 네.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민간 요법도 이용하고 혼자 버텨보기도 하지만 네. 요새는 이제 훨씬 더 가까워졌으니까 굳이 그렇게 고생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치료 방법이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뭐 그런 것도 그러네요.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요즘 나온 이제 현대의학 중에서 그 다음 치료에 가장 관련된 가장 혁신적인 발견이 뭐냐 하면 네네. 체외 충격파 치료예요. 이거는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네. 생각보다 좀 강력한 그 뭉친 것을 좀 쉽게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나온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네네. 이 기계가 하는 일은 딱딱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거, 부드러운 부분은 통과해요. 아, 똑똑하네요. 부드러운 부분 통과하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부드러운 것까지 이게 나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다 쪼개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거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사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네. 마사지는 표면의 근육을 푸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손가락 닿는 부분. 네. 그렇지만 아픈 근육은 표면의 근육이 아니고 속 깊이 뭉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풀려면요. 정말 아프게 마사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엉엉 울면서 완전히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래도 시원하긴 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얼마나 아프시면 네.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런 거 참아야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받아야 팔꿈치를 찢고 막 이래야 겨우 풀리는 게 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고통조차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이렇게 세게 마사지하는 거를 그런 걸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아프죠. 경락 네네. 마사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아픈데요. 아픈데 네네. 그래 아파야 낫는다고 하는 말 정도. 그 말이 맞는 말인 게 아주 깊이 있는 근육을 풀어야 돼요. 속에. 그러다 쉽지 보니까. 않아요. 네, 쉽지 네. 않아. 근데 이 기계를 쓰면 표면에 말랑말랑한 근육에는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아, 진짜 영특하다. 진짜. 그냥 속에 쏙 들어가서 네네. 깊은 근육을 탁 푸는 거거든요. 때려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밀가루 반죽 안에 호도가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미 네네. 그러면 아픈 건 호도예요. 밀가루가 아니고. 그러네요. 밖에서 밀가루 아무리 주물러 봤자 안 돼요. 아. 그래서 그거 깰려면 깊이 넣어가지고 뭐 주걱을 놓고 치고 뭐 이런 걸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고. 그러네요. 밖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초음파 충격기를 치면 밀가루는 통과해요.
그게 호도에 많이 몰캉몰캉하니까. 거기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고 가장 치료가 필요한 아픈 근육만 때려서 그것도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고 보통 4,000번 이렇게 때리거든요. 한 번에요? 아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네네네. 초당 뭐 5번, 6번 쳐가지고 네네. 탕탕탕탕 쳐가지고 그 작은 에너지를 모아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망치로 돌을 깨는 것과 비슷한데 그게 바로 찌는 게 아니고 위에 뭐가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옛날에 부엽 소설에 무슨 장풍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탁 되면 뭐 속에서 들어서 뭐 내부가 진탕된다 뭐 이런 말을 썼던데. 그게 다 근거 있는 말이네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밖에서 이제 불은 통과해서 속에 있는 깊은 근육을 풀어주니까 네네. 매우 효과적으로 근육을 풀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이제 한 번에 뭐 풀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보통 책에는 6번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러니까 1, 2주면 근데 보통 제일 많은 효과는 첫 번째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반에 또 3분의 1이나 반을 줄이고 거기서 또 남은 거에 또 반을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보통 6번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깊게 더 딱딱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저희가 이제 그 파라메타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네. 힘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알맞은 에너지를 주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래서 보통 한 번만 해봐도 분명 아세요. 하시는 중에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네. 조준해서 딱 에너지 하는 게 방향을 중요한 지향성이기 거죠. 때문에 정확히 네. 해서 저희 어느 부분이 제일 아픈지 알려주세요 해서 거기를 맞춰서 거기 만져보고 또 실제 풀리는지도 확인해 봐야죠. 그렇군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에스파가 부릅니다. Next Level. 네, 오늘 좋은 아침 4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과 함께 생활 속의 각종 통증과 그 해결 방법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MIP님이 네. 이제 원장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칭찬을 일단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자의 가녀린 어깨 라인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녀린 어깨 라인을 되찾고 싶네요. 어깨 승모근 뭉친 곳에도 혹시 그 체외 충격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큰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네. 여자의 가녀린 어깨 라인 다시 찾으실 수 있답니다. 거기 요즘 이제 저희들도 한국을 많이 모니터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용 쪽으로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제일 빠르고 네네. 정확하고 이제 최신 트렌드가 반영이 되니까 보는데 네네. 요새 나오는 광고가 당신의 잃어버린 1cm를 되찾아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네. 거북목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신 분이 그렇죠. 목선이 쭉 빠지도록 도와드린다. 그래서 드레스도 입으실 수 있고 네네. 공연이든 발레든 뭐든 하시는 분들도 목선이 이쁘게 보이도록 목선 미인이 되도록 만들어 드린다. 그래서 네네. 그게 어떻게 치료를 하냐 보면 한국에서 요즘 바로 그 체외 충격파 치료기로 승모근을 열심히 두드려서 펴요. 그러면 그렇군요. 목을 당기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목이 튀어나오게 돼요. 살짝. 그러니까 목선이 확실히 살아나고 거북목이 교정되겠죠. 그렇군요. 그거 하고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 네네. 보톡스도 좀 놔요. 진짜요? 그럼요. 어깨 그 승모근이 있는데도요? 얼굴 미용에 쓰는 그 아까운 보톡스를 목에다 쓰는 거는 조금 사치긴 해요. 사치긴 하지만 네네네. 효과는 진짜 좋아요. 그래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다른 치료 같은 거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푸는 효과밖에 없는데 네. 보톡스가 정확하게 아까 말한 그 호도알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면 그 호도알이 없어져요. 아예 사라져요. 진짜요? 네, 영구히 사라져요. 영구이요? 영구히 사라져. 새로 다시 긴장하면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라져요. 저희가 만져져요, 그게. 진짜요? 네,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요런 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이제 보험 커버가 되는지 네. 그리고 이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보톡스를 맞는다. 그럼 요런 것도 커버가 되는지. 우선 보톡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미용이죠. 주름 피는 거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거니까. 여기 안에 호두알이 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그분들 생각은 그런가요? 그분들 생각은 주름이고 좀 참으면 되지 그걸 갖고 무슨 보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톡스는 희망이 없고
네네. 놀라운 사실은 이게 기계가 나온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 치료법이 보험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된다고 말을 못 하겠는데 네네네. 저희가 해보면 청구 한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 물어봐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 청구해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기다려봐요. 그래서 음. 만약에 보험 청구가 되면 보험으로 계속 치료받으시면 되고 안 네네. 나오면 하스피스 또 상의를 해야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안 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것만으로도 또 많이 희소식인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안 됐었으니까. 예전에 아예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 근데 네. 보톡스는 아직까지 미용으로 받아들인다. 보톡스가 어. 보험 커버되는 경우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두톤 보톡스로 아,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돼요. 저희가 서류를 한참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경우, 굉장히 네. 복잡하군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에 이제 그 보톡스를 해서 어쨌거나 영구적으로 생겼던 담은 없어질 수 있다. 그럼요. 그 지난 10년간 아팠던 게 한 큐에 없어지면 기쁘시죠. 아주 기뻐하세요. 만약에 10년 동안 아팠던 거라면은 네. 뭐 의료보험이 안 돼도 보톡스를 근데 그 보톡스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굴보다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네.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는 게 한 네네. 번에 너무 많이 넣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넣어서 경과를 보고 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군요. 네. 이제 얼굴에 보톡스를 맞아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아실 테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끈지끈 아팠던 승모근, 어깨에 네. 호두알을 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뭐 호두알이 아니고 달걀알, 뭐 어떤 분은 타조알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 뭐 그렇게 너무 아파서 아파요. 잠자다 깨시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담 결린 거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담 결린 거 말고도 다른 생활 속의 통증이 참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직원 한 분이 얼마 전에 네. 이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사를 하셔서 무거운 짐 들고 막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음.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프시대요. 발바닥이 네네. 후끈거리고. 맞아요. 계속 서서 일하면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런 분 많죠. 저 네. 족저근막염 생겼나요? 그랬대. 근데 만져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면 너무 오래 서 계시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아리 뒤쪽 속에 깊은 근육 하나가 너무 심하게 뭉친 거예요. 아, 그게 발바닥을 너무 심하게 당기니까 발바닥이 아프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알 생긴 것처럼. 그렇죠. 근데 종아리 근육이 아니고 그 그 밑에 속에 있는 밖에서 안 만져져요. 그래서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ECWD를 했어요. 체중계파 치료를. 네네. 그날로 좋아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알려주세요. 발바닥이 심하게 오래 서 계시거나 등산하시거나 테니스 하시거나 해서 발바닥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계속 발바닥으로 고생하시는 분, 운동화 네. 한 10켤레 바깥 끼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걸로 체해보면 굉장히 잘 한 번에 근본적으로 치료되실 수가 있고. 아니, 실제로 그 발만 잘 마사지해주고 거기에 그 피로도만 풀어줘도 몸이 네. 한결 가볍잖아요. 근데 발바닥은 아무리 마사지해도 효과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발바닥이 원인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근처에 있는 원인을 해결하고 네, 나면 그 위에 당기는 근육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네. 그거 아까 승모근 얘기했었죠? 네네. 트라피주스라고 어깨에 새집 짓고 사시는 분들 푸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또 테니스나 골프 엘보라서 또 옆에 팔 아프신 분 있잖아요. 엘보 아파서 맞아요. 쩔쩔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거기 당기는 근육을 잘 풀어주면 진짜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금방 아세요. 네네. 네. 아니, 진짜 쓸모가 굉장히 많네요. 쓸모 많죠. 네네.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오십견 같은 거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사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십견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오십견도 물론 그걸로 치료하지만 오십견은 어깨가 다 네.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어깨를 아파도 쭉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어깨를 다 완전히 돌리실 수 있는데 네네.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픈 걸 혼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많이 봐야 10분 중에 한 분, 맞아요. 적게 보면 100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각도가 굉장히 좁아지니까 그 네. 각도를 조금만 넘어서면은 이게 뭐. 눈물 찔끔이 아니라 진짜 콸콸 쏟아질 정도의 고통이 수반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아픈 거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일은요. 네네. 그걸 마취해서 해요.
그러니까요. 쉽게 근데 마취라는 게 전신 마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픈 근육의 관절 안을 마취액과 소염증 도지로 꽉 채워요. 일단 네, 불려놓고 그다음에 어깨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매니퓰레이션을 해서 우두둑 소리 날 때까지 다 돌려줘야 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네네. 그것도 예후가 좋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오십견 같은 경우 혼자서 하거나 뭐 간단한 물리치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고생을 하시는데 통증치료센터에 가서 네. 이런 치료를 받으면 사실 며칠 내로도 그날 끝나죠, 사실은. 그날 그러니까. 끝나고 5일만 운동하시면 되는데 물리치료 하는 게 좋은데 의미가 적은 이유는 네네. 물리치료 하다가 아파서 아파요 그러는데 어느 물리치료사분이 좀 참으세요 하고 우악하게 누르겠어요.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일 또 하죠. 그럼 내일 또 똑같이 아파요 그러면 또 못 하고 또 마음 약해서 맞아요. 이러니 누가 뭐 힘쓰시는 분이 좀 참으숑 하고서 확 돌리는 거 아니라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네. 오랜 시간을 들여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삶의 질을 빨리 되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길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우울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른손잡이신데 오른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운전도 네. 안 되죠. 밥 맞아요. 먹는 것도 안 되죠. 자다 오른쪽으로 너무 뒤척이면 으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화장실 가서 휴지도 못 쓰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증 치료로 이제 센터에 가시면은 많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칠 네. 시간이 그새 다 되었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네.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프지 말고 사세요. 행복이라는 게 우선 안 아픈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고. 의지와 상관없이 아픕니다, 원장님. 아플 때는 네. 뭐 필요한 도움을 받고 빨리 나아야죠. 옛날 같이 네. 무슨 뭐 끙끙 앓다가 혼자서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맞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네네. 그렇게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몸살, 감기, 독감 걸려서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서 수액 치료 받고 빨리 나으시고 네. 그러니까 더 행복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